매일 아침 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 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10배의 법칙,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유일한 차이. 그랜트 카돈 지음, 최은아 옮김, 부키에서 펴낸 책입니다. 머릿말. 아마 당신은 이 책을 집으면서 10배의 법칙이 정확히 뭘까? 이게 나한테 어떤 도움을 줄까? 라고 생각했을지 모른다. 10배의 법칙은 성공을 갈망하는 사람들을 위한 성배다. 성공은 궁극적으로 10배의 법칙 하나로 다 설명할 수 있다. 10배의 법칙은 성공을 보장하는 생각과 행동의 올바른 수준을 설정해준다. 그래서 삶과 커리어 전반에 걸쳐 올바른 수준의 생각과 행동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해준다. 10배의 법칙은 두려움을 없애고 용기를 심어주며 자신에 대한 믿음을 키워준다. 미루는 버릇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불안감을 잠재우며 목적의식을 불어넣는다. 이 법칙을 잘 적용하면 당신은 삶의 새로운 활력을 얻고 원대한 꿈과 목표를 향한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게 될 것이다. 탁월한 성취를 이룬 사람들은 자신이 가장 성공한 분야에서 한 가지 원칙을 적용하는데 그것이 바로 10배의 법칙이다. 성공에 대한 정의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이 책은 어떤 꿈이든 어떤 상황이든 성공을 보장하는 방법을 보여준다. 성공을 이루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생각을 10배 더 원대하게 하고 행동을 10배 더 많이 하는 것이다. 이 책을 통해 나는 10배의 생각과 행동이 어떻게 인생을 더 수월하고 즐겁게 만들며 더 많은 시간 여유를 주는지 설명할 것이다. 평생 성공을 연구해온 결과 나는 10배의 법칙이야말로 성공의 유일한 요소임을 확신하게 됐다. 성공한 사람들은 10배의 법칙을 잘 활용해 자신이 꿈꾸는 삶을 이룬다. 10배의 법칙을 통해 당신은 올바른 목표를 설정하는 방법, 필요한 노력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방법, 올바른 생각으로 일에 접근하는 방법, 필요한 활동량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방법을 알게 될 것이다. 또한 10배의 법칙으로 생각하고 행동할 때 성공이 보장되는 이유를 이해하고 많은 사람이 절대 성공하지 못하는 단 한 가지 이유를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목표를 세우면서 흔히 하는 실수를 처음으로 알게 될 것이다. 그러한 실수 때문에 꿈이 실현될 가능성이 무참하게 사라지고 만다. 이 책을 통해 당신은 목표 달성에 필요한 노력의 크기와 양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생각과 행동을 10배 더 많이 하는 일을 훈련해 습관으로 만드는 방법까지 알게 된다. 나를 믿어보라. 당신이 그렇게 한다면 성공이 보장되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 성공은 말 그대로 더 많은 그리고 멈추지 않는 승리를 낳아 스스로 영속해 나갈 것이다. 10배의 법칙은 교육이나 재주, 재능, 행운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10배의 법칙은 훈련을 통해 쟁취하는 것이다. 개인의 특별한 차질은 필요하지 않다. 10배의 법칙을 활용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다. 10배의 법칙 때문에 당신이 잃을 것은 전혀 없으며 오히려 원하는 것을 모두 얻을 수 있다. 개인과 조직이 목표를 설정할 때 그리고 목표를 달성하고자 할 때 따라야 할 접근법이 바로 10배의 법칙이다. 나는 10배의 법칙을 어떻게 삶의 방식이자 일처리 방식으로 만들 수 있는지 보여줄 것이다. 10배의 법칙은 당신이 속한 업계에서 당신을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만들어준다. 사람들은 성공을 향한 당신의 집념과 행동에서 비범함을 보고 당신을 탁월한 사람으로 인정할 것이다. 그들은 당신을 직업에서만이 아니라 인생에서 최고의 성취를 거둔 사람이라 여기며 자신의 롤모델로 삼을 것이다. 10배 법칙은 성공이 무엇이며 성공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간단 명료하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다. 개인적으로 내가 저지른 가장 큰 실수는 개인 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목표를 높이 설정하지 못한 일이다. 평범한 결혼 생활이나
훌륭한 결혼 생활이나 거기에 쏟는 에너지의 양은 똑같다. 마찬가지로 1만 달러나 1000만 달러나 버는데 들이는 에너지와 노력의 양은 똑같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는가? 그렇지 않다. 당신이 10배 법칙을 적용하기 시작하면 이 말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10배 법칙을 적용하면 당신의 목표는 달라질 것이다. 그리고 당신이 하는 행동 역시 마침내 당신이 진정 어떤 존재인지, 당신이 정말로 얼마나 큰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지에 발맞춰 변하기 시작할 것이다. 10배 법칙을 적용하면 당신은 행동력을 발휘하기 시작할 것이고, 이어서 더 많은 행동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결국에는 어떤 조건, 어떤 상황에서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목표를 한 일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나를 인생에서 성공으로 이끈 단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요인을 꼽는다면 단연코 10배의 법칙을 적용한 덕분이다. 이러한 목표 설정, 목표 달성, 행동력 개념은 학교나 경영 강좌, 리더십 트레이닝, 유명 호텔에서 열리는 주말 컨퍼런스 등에서 배울 수 없다. 노력을 얼마나 쏟아부어야 하는지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공식은 존재하지 않는다. 적어도 내가 찾아본 책에서는 그렇다. CEO나 사업주에게 물어보면 요즘 사람들에게는 충분한 동기나 근면함, 실행력이 확실히 부족하다고 말할 것이다. 당신의 목표가 이 사회를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것이든, 이 세상에서 이윤을 가장 많이 올리는 기업을 설립하는 것이든, 목표에 도달하려면 10배 더 많은 사고력과 행동력을 발휘해야 한다. 그렇게 하는 데는 학력, 재능, 인맥, 성격, 운, 돈, 기술, 적절한 업계 커리어,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지위 등은 중요하지 않다. 자선가든 사업가든 정치인이든 사회운동가든 운동선수든 영화 제작자든 엄청난 수준의 성공을 이룬 사람은 장담하는데 10배 법칙을 활용해 더 나은 업적을 이루고 성공을 쟁취했다. 성공에 필요한 또 하나의 요소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신과 팀이 얼마나 많은 양의 노력을 투입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측정하는 능력이다. 성공을 위해 어느 정도의 노력이 필요하다면 꼭 그만큼 노력을 쏟아부어야만 목표 달성이 보장된다. 목표 설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사람들 대부분은 목표 달성에 필요한 행동의 양을 과소평가한다. 그렇게 목표를 설정하는 일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다. 성공을 보장하는 유일한 방법은 올바른 목표를 세우고 거기에 필요한 노력의 양을 계산하고 걸맞은 수준의 행동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그렇게 할 때 꿈을 향해 한 발 한 발 다가가는 동안 당신은 틀에 박힌 사업 형태, 경쟁, 고객 저항, 경제적 난관, 위험 회피 성향,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모두 뚫고 나갈 수 있다. 10배의 법칙은 재능, 학력, 재정 상황, 조직력, 시간 관리, 당신이 종사하는 분야, 당신의 운에 상관없이 성공을 보장해 준다. 당신의 삶과 꿈이 10배의 법칙에 달려있다고 여기며 이 책을 활용하라. 그러면 지금까지 당신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수준보다 훨씬 더 새롭고 높은 수준으로 일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챕터 1. 10배 법칙이란 무엇인가? 10배 법칙에 보통 수준이란 없다. 대부분의 사람이 성공을 제대로 정의 내리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면서 다들 최소한 인생의 어느 한 영역에서든 뭔가를 더 누리기를 바란다. 이런 사람들, 만족하지 못하고 뭔가를 더 갈망하는 사람들이 이 책의 독자일 것이다. 따지고 보면 어느 누가 더 나은 뭔가를 마다하겠는가? 더 좋은 인간관계, 사랑하는 이와 보내는 더 많은 시간, 더 중요한 경험, 더 멋진 몸매와 더 건강한 신체, 더 넘치는 활력, 더 많은 영적 지식, 공공선에 이바지할 더 많은 능력. 이러한 것들이 무수한 사람이 성공이라고 판단하는 특성이다. 그리고 이 모두에 내재된 공통점은 더 나아지고 싶다는 갈망이다.
당신은 무엇을 하고 싶고 무엇이 되고 싶은가? 체중 감량이든 책 쓰기든 억만장자가 되기든 거기에 도달하고자 하는 갈망은 당신을 행동하게 하는 몹시 중요한 요소이다. 이런 하나하나가 당신의 잠재력을 드러내주기 때문에 미래의 생존에 필수적이다. 이 가운데 어떤 목표를 달성하려고 노력하든 당신은 다르게 생각하고 치열하게 전념하고 자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수준보다 10배 더 많이 엄청난 행동량을 발휘해야 한다. 그리고 뒤이어 더 많은 행동을 해야 한다. 사회생활에서 부딪히는 거의 모든 문제와 더불어 다이어트 실패, 결혼 실패, 경제적 어려움 같은 문제는 행동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다. 혹시 땡땡만 있으면 행복할 텐데 부자가 되고 싶지는 않아. 그저 편안히 살 수 있으면 돼. 행복하기만 하면 돼. 라는 말을 수없이 되뇌이는가? 그렇다면 그 전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명심해 두기 바란다. 당신이 원하는 성공의 크기를 제한하는 것은 10배의 법칙 자체를 위반하는 짓이다. 장담하는데 당신이 원하는 성공의 크기를 제한하기 시작하면 성공을 이루기 위해 당신이 해야 할 일을 제한하게 된다. 그러면 결국 성공에 필요한 행동을 끌어내는 일에 처참하게 실패하고 만다. 10배 법칙의 핵심은 이렇다. 원하는 목표보다 10배 더 큰 목표를 설정하라. 그런 다음 목표 달성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행동보다 10배 더 많은 행동을 하라. 엄청난 생각을 한 다음에는 엄청난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 10배 법칙의 보통 수준이란 없다. 10배 법칙은 말 그대로 10배 법칙이다. 다른 사람이 하는 것보다 10배 더 많은 생각과 행동을 하는 것이다. 10배 법칙은 전적으로 지배 정신과 관련 있다. 다른 사람이 하는 대로 해서는 안 된다. 사람들이 하지 않는 행동을 기꺼이 해야 한다. 심지어 비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행동도 해야 한다. 이 지배 정신은 사람들을 통제하는 일과는 전혀 관련 없다. 오히려 다른 사람이 보고 배우는 본이 된다. 당신의 마인드셋과 행동은 다른 사람들이 스스로 판단하는 척도가 되어야 한다. 다른 사람보다 10배 더 많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은 단지 하나의 목표를 달성하려는 생각으로 목표에 접근하는 법이 없다. 그들은 모든 영역을 지배할 방법을 모색한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 비합리적인 행동을 과감하게 한다. 만약 당신이 자신의 잠재력으로 이룰 수 있는 성과를 제한하기 시작하면 목표의 상한선을 설정하는 셈이기 때문에 당연히 필요한 행동 역시 제한하게 된다. 원대한 목표 설정의 중요성. 어떤 목표는 달성하기 어려워서 목표를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좌절을 겪는 일이 불가피할 수 있다. 그렇다면 아예 처음부터 당신이 원했던 목표보다 훨씬 더 큰 목표를 설정하면 어떨까?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 집중, 에너지, 끈기를 10배 더 많이 발휘하면 어떨까? 혹시 당신이 자신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고 있다면 어떨까? 물론 당신은 반박할 수 있다. 하지만 비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한다고 해서 실망할 일이 뭐가 있는가? 현실적인 목표 때문에 실망한 적이 더 많지는 않았는가? 잠시 역사만 살펴보라. 아니, 더 좋은 예로 당신의 삶만 되돌아보라. 목표를 너무 낮게 설정해서 달성해봤자 여전히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 충격을 받고 실망한 적이 훨씬 더 많을 것이다. 어떤 학파는 이룰 수 없음을 알면 포기할 수밖에 없으므로 비현실적인 목표를 세워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하지만 10배 더 원대한 목표를 세워 달성하려고 노력하다가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10분의 1밖에 안 되는 목표를 달성하려다가 미치지 못하는 것보다 더 많은 성취를 가져다 주지 않을까? 나의 원래 목표가 10만 달러였다고 해보자. 그런데 목표를 100만 달러로 변경했다. 두 목표 중에 어떤 쪽으로 설정할 때 더 많은 돈을 모을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은 기대가 불행의 원인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내 경험에 비추어 장담하는데 보통 이하의 목표를 설정할 때 훨씬 큰 고통을 겪는다. 어떤 프로젝트나 이벤트를 진행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변수나 상황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그런데 목표를 낮게 잡으면
그런 문제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 노력, 자원을 투입할 여력이 없을 것이다. 왜 당신은 충분한 돈을 벌겠다면서 충분한 돈을 벌지 못하는 쪽으로만 인생을 허비하는가? 아프지 않고 멋진 몸매로 변신하겠다면서 어째서 일주일에 겨우 단 한 번 운동하러 가는가? 시장이 탁월한 수준에 도달한 사람에게만 보상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어째서 그저 좀 하는 수준에 머무르는가? 당신은 슈퍼스타가 될 수 있고 심지어 회사를 직접 소유하거나 경영할 수 있는데 대체 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직장에서 하루 8시간씩 일하고 있는가? 어쨌거나 이 모든 일에는 똑같이 에너지가 소모된다. 오직 10배 더 큰 목표를 세울 때만 당신은 진정으로 성공할 수 있다. 10배의 법칙은 새로운 성공을 계속 보장한다. 성공에 대한 정의로 돌아가 보자. 대다수 사람은 성공의 정의를 조사하거나 연구하지 않는다. 성공을 이루다 또는 성공하다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 성공하다는 문자적으로 일을 잘 해내다 또는 원하는 목표나 목적을 달성하다라는 뜻이다. 성공은 잘 해낸 일이나 달성한 성과의 축적이다. 당신이 다이어트를 한다고 해보자. 4kg을 뺐다가 5kg이 다시 찌면 다이어트에 성공했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다이어트에 성공하려면 한 번의 성공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성공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당신은 성공을 더 나은 형태로 이루어 나가면서 성공한 상태를 유지하기를 원할 것이다. 마당의 잔디가 마구 자라고 있다고 해보자. 잔디를 한번 자르는 일에는 성공할 수 있다. 하지만 잔디는 곧 다시 자란다. 성공으로 계속 정의되려면 정돈된 마당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성공은 한 가지 목표를 한번 달성하는 일이 아니라 지속해서 새로운 성공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이 일을 영원히 해야 한다니 걱정되기 시작하는가? 걱정하지 마라. 장담하는데 처음부터 목표를 10배 더 크게 세우면 그럴 일이 없다. 어떤 분야에서 탁월한 성공을 거둔 사람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은 성공을 유지하기 위해 하는 노력을 일처럼 느끼지 않는다고 말할 것이다. 그럼 대부분의 사람은 왜 일이라고 느낄까? 보상이 변변찮을 뿐더러 일이 아니라고 느낄 수준의 승리감을 맛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스스로 발전을 거듭하는 성공에, 다시 말해 단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영속하는 성공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 책은 탁월한 성취를 이루는 법, 탁월한 성공을 보장하는 법, 성공을 유지하는 법, 이를 일처럼 느끼지 않고 새로운 수준의 성공을 계속 달성하는 법을 다룬다. 명심하라. 자신의 성공 가능성을 제한하는 사람은 성공을 이루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행동까지 제한한다.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 더 있다. 얻으려는 대상, 즉 목표나 목적도 중요하다. 하지만 그보다 10배 목표 달성의 필수인 10배 마인드셋과 10배 행동이 훨씬 더 중요하다. 당신의 목표가 전문 강연가든 베스트셀러 작가든 CEO든 남다른 부모든 훌륭한 교사든 본이 되는 부부든 멋진 몸매의 소유자든 여러 세대에 걸쳐 칭송받는 영화 감독이든 당신은 현재 수준을 뛰어넘어 사고력과 행동력을 10배 더 발휘하는 데 전념해야 한다. 바람직한 목표 또는 목적이라는 말에는 당신이 아직 이루지 못한 것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당신이 이미 얼마나 많이 성공을 이루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살아 숨쉬는 한 당신은 당신의 목표와 꿈을 이루기 위해 살아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추구하는 목표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말 뿐이다. 이 책에서 말하는 성공은 또한 당신이 원하는 목표보다 더 높은 수준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성공은 당신 자신, 당신의 삶, 당신의 에너지 사용에 대한 당신의 인식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다. 더 나아가 아마 가장 중요하게는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인식하는 방식을 영원히 바꿔놓을 것이다. 10배의 법칙은 지금껏 상상할 수 있었던 것보다 10배 더 큰 만족감을 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마인드셋과 행동을 다룬다. 이런 수준의 성공은
평범한 수준의 마인드셋과 행동으로는 결코 달성할 수 없다. 평범한 목표 대부분은 성취해봤자 충분한 성취감을 맛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평범한 결혼 생활, 은행 예금, 체중, 건강, 사업, 제품 등은 그냥 평범한 것일 뿐이다. 자, 이제 10배 모험에 나설 준비가 됐는가? 챕터 14. 확장하라. 절대 축소하지 마라. 불황기가 곧 기회다. 이 책을 집필하고 있는 지금 이 시기에도 미국은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다. 실업률과 경제 불확실성이 대공황 이후 최고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주요 경제 지표가 위축되면 세상 사람들은 소비를 줄이고 절약하고 주의하고 경계심을 품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마인드셋으로 스스로를 방어하고 자산을 보호할 수는 있다. 하지만 원하는 것은 절대 얻지 못한다. 세상의 절대 다수가 활동을 줄이더라도 소수의 사람이나 회사는 여전히 확장해 나가며 자본을 늘린다. 이들은 경제 수축기가 특별한 기회라는 사실을 안다. 방어적인 자세로 투자를 줄이는 사람이 놓치는 기회를 낚아챌 수 있기 때문이다. 축소는 뒷걸음치기의 한 형태이기 때문에 10배 법칙을 위반한다. 10배 법칙은 상황과 환경이 어떻든 상관없이 계속해서 엄청난 규모로 행동하고 생산하고 창조해야 한다고 말한다. 모두가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는 상황에서 혼자 확장한다는 것이 대단히 어렵고 통념에 반하는 일임은 인정한다. 하지만 기회를 잡으려면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 대다수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든 엄청난 행동량을 보이지 않는다. 물론 방어하고 뒷걸음치고 보호해야 할 시기도 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잠시만 방어 자세를 취해야 한다. 아주 짧은 기간에 스스로를 재정비하고 다시 공격 태세를 갖춰야 한다. 지속적인 사업 성장 노력을 절대 축소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너무 급하게 확장하다가 실패한 회사들 소식을 종종 듣는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실패 원인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그런 회사들 대다수는 공격적으로 경영했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 아니다. 확장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했고 그래서 자기네 영역을 지배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다. 축소를 부추기는 사회. 지속적이고 확고하게 확장하라는 개념은 통념에 반하고 심지어 사람들이 싫어하기까지 한다. 하지만 확장이야말로 다른 어떤 활동보다 당신을 다른 사람과 차별화시켜준다. 남들이 축소할 때 확장하는 일을 지나치게 단순화해 잘못된 개념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물론 이 규율을 현실에서 적용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렇지만 일단 확장을 당신의 근본 대응 방식으로 삼는 습관을 들이면 어떤 활동이든 지속적이고 거침없이 달려드는 그 능력 덕분에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활짝 열린다. 많은 사람이 이에 동의하지 못하는데 대부분 저항에 부닥칠 때만 공격적으로 확장하고 그 다음에는 뒷걸음치기 때문이다. 마치 학교에서 자신을 괴롭히는 친구에게 한번 되들어봤다가 주랭랑 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런 행동의 결과는 늘 좋지 않다. 당신이 이런 식으로 행동한다면 시장과 고객, 경쟁자는 당신을 끈기 있게 달려들지 않는 사람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그들은 당신을 협박하고 비난할 것이고 당신은 뒷걸음치고 말 것이다. 결국 당신은 이런 방식이 아무 효과가 없음을 알게 될 것이다. 이유가 뭘까? 시장과 고객, 경쟁자가 당신의 노력에 끝내 무릎을 꿇을 때까지 공격적으로 확장을 해야 했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이다. 장기간에 걸친 반복 공격만이 언제나 성공한다. 경제 상황이나 주변 환경과 상관없이 당신은 확장 전략을 실행해야 한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우리가 언제나 축소를 부추기는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가끔은 확장을 권할 때가 있지만 그런 말이 나오면 이미 타이밍이 늦었다. 최근 주택시장 붕괴로 피해자가 속출한 것이 이런 경우다. 수축 뉴스를 들으면
당신은 그것을 확장 신호로 받아들여야 한다. 무턱대고 대중을 따라가서는 절대 안 된다. 대중은 거의 언제나 틀린다. 대중을 따라가지 말고 그들을 이끌어라. 그렇게 하는 방법은 확장하고 밀어붙이고 행동하는 것이다. 남들이 무슨 말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상관하지 말고 당신은 확장하라. 최근 불황기를 맞아 같은 업계 사업주들이 직원을 줄이고 홍보비를 삭감하는 것을 나는 목격했다. 이 현상이 내게는 회사를 확장하라는 신호였다. 나는 감원이나 홍보비 삭감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직원을 더 뽑고 홍보비를 증액했다. 물론 내 회사 역시 다른 회사처럼 수익이 줄었다. 하지만 나는 내 월급을 줄이는 방법으로 대안을 마련했다. 그리고 이 자금을 회사 홍보에 사용했다. 그럼으로써 시장을 확장해 나가 뒷걸음치는 다른 회사의 점유율까지 빼앗아올 수 있었다. 실제로 나는 지난 18년의 사업기간보다 불황기인 최근 18개월 동안에 광고와 홍보 등 마케팅에 더 많은 자금을 썼다. 이런 방식이 얼마나 통념에 반하는 일인지 나도 안다. 나 역시 대중과 반대로 가는 일이 겁났고 내 행동에 의구심을 품은 적이 많았다. 그렇지만 앞으로 계속 밀어붙일 수 있다면 어마어마한 기반을 확보하리라는 확신이 있었다. 저축은 미덕이 아니다. 내가 자금 투입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었다. 바로 에너지, 창의력, 끈기, 고객과의 만남이었다. 이런 가장 귀중한 자산을 반복적으로 확장해서 사용하라고 직원들에게 요구하고 나 자신도 실천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전화, 이메일, 뉴스레터, 소셜미디어, 개별 방문, 강연, 화상회의, 웨비나, 스카이프 컨퍼런스 등 모든 영역에서 즉시 생산력을 끌어올렸다. 그리고 1년 6개월 만에 나는 저서 3권을 출간했고 4가지 새로운 세일즈 프로그램을 도입했으며 세일즈 트레이닝 자료를 700개 이상 제작해 인터넷 사이트에 올렸고 라디오 인터뷰를 600회 했으며 기사나 블로그 게시물을 150개 이상 작성했고 수천 통의 전화를 했다. 모두가 뒷걸음치는 동안 우리는 가능한 모든 전선에서 전진하며 확장했다.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사람이 저축을 유일한 미덕이라고 믿고 실제로 저축한다. 흥미롭게도 저축을 시작하는 사람은 즉시 다른 모든 것도 자연스럽게 아끼기 시작한다. 돈을 아끼는 것과 자신의 자원을 아끼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일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마치 돈을 절약하는 일과 자신의 에너지, 창의력, 노력을 아끼는 일을 구별하지 못하는 것처럼 행동한다. 온 세상 사람이 돈과 노력을 모두 아끼는 동안 소수의 사람은 둘 다 아낌없이 사용하며 확장했다. 누가 정상에 올랐을까? 사람들은 내게 모든 것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어떻게 그리고 왜 확장을 결심했느냐고 묻는다. 그러면 나는 이렇게 대답한다. 쪼그라들며 죽느니 확장하면서 죽는 쪽을 택하겠습니다. 뒷걸음치느니 실패하더라도 전진하겠습니다. 이제 한번 생각해보자. 7장에서 소개한 행동의 4가지 수준에서 당신은 어떤 수준을 선택하겠는가? 당신의 선택이 경제 상황에 따라 좌우된다면 당신은 자신의 경제를 결코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 시장의 지배자가 될 때까지 확장하라. 그렇다면 해법은 무엇일까? 소파에서 일어나 집 밖으로 나가 시장으로 가라. 고객을 만나고 기회를 찾고 시장에서 당신이 진보하고 있음을 보여주라. 필요하다면 아주 잠시 후퇴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이때 목적은 당신의 역량을 강화해 훨씬 더 큰 규모의 행동으로 확장하려고 대비하는 것이어야 한다. 당신의 에너지, 노력, 창의력, 능력은 인간이 창출하고 기계가 찍어내는 돈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다.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자금 투입이 조직을 확장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지만 결코 유일한 방법은 아니다. 꾸준히 끈기 있게 10배 더 많이 행동하는 것보다 가치 있는 방법은 결단코 없다. 10배의 법칙을 기억하라. 자신의 영역을 지배하고 엄청난 행동량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사로잡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확장하라. 그래야 새로운 문제를 일으키겠다는 생각으로 고객과 더 많이 만나고 영향력을 강화하고 인간관계를 넓히고 사람들 눈에 더 많이 노출되면서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의 경쟁자를 비롯해 모두가 당신이 10배 성과를 내는 시장의 지배자임을 알게 될 때까지 확장하라. 당신의 이름이 업계의 대명사가 될 때까지 계속 확장하라.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